네, 안녕하세요. 보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주말간 잘 쉬셨죠? 저도 잘 쉬었습니다. 별일이 없어가지고. 네. 예. 이럴 때 쉬어둬야 합니다. 이럴 때 막 단타로 뭐 조금 수익 먹겠다고 막 난리치면 노력하는 거에 대비해서 수익금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요 노력하는 거 비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으려면 고배율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고배율로 하다가 갑자기 방향성 잡히면은 그냥 망해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아닌데 뭐 롱 잡고 있을 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나? 자, 예를 들어 지금 어쨌든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 구간 동안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기간에서 수익 가져가려면 배율을 높여야 돼요. 네. 배율이라는 건 마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생각하고, 안 그러면 삼각수렴을 생각하고 롱숏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롱을 잡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끝까지 잡고 가냐 수익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숏을 갑니다. 왜냐? 이렇게 횡보했으니까. 그래서 망해요. 그러니까 횡보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러다가 롱숏 하다가 수익금 좀 많아지는 것 같네 하다가 요 박스권 매매 계속 하다가 여기서 숏 들어갔는데 그냥 팍 올라가 버리면 그냥 청산. 그렇죠. 이래서 올라가는데도 청산이 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롱물량, 그리고 롱물량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면 뭐 본인 점인데 상단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을 텐데, 이럴 때 고배로 또 들어가고. 왜냐면 손실 본 걸 만회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쉬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잡혀서 크게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물론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좋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사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사셨겠고, 그렇죠. 저도 샀었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 가격에서 샀다고, 여기서 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계획대로 사실 분들은 사셨겠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계획대로 한 상태에서 조금 쉬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3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3월 25일이니까 3월이 이제 월봉으로 따지면 양봉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아닌데 3월 조정 컸는데 뭔 소리야? 3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양봉이고, 비트코인 이제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여기 변화 보이죠? 요게 10% 정도 수익입니다. 비트코인만 그냥 그 조정이 있었으나 비트코인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쨌든 10% 수익이었고, 저는 여기 3월로 치면은 한 9% 정도 수익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12시 기준이고 지금은 한 26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자산이 3월 초에는 2370만원이었고 지금은 2630만원 정도니까 계산을 하면 한 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수익률과 비슷하게 간 거죠. 요거는 뭐 현금 떼어놓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현금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을 때 살만한 현금을 남겨놓고도 비트코인 수익률을 따라갔으니 매매를 잘한 거죠. 제 생각이에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제 목표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지금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수익률 맞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 전까지는, 고점 뚫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수익률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고점 뚫고 올라갈 때에도 비트코인 수익률이 코인 수익률 중에 거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든단 말이에요, 코인들 수익률 중에. 그래서 비트코인 수익률만 따라가면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현금으로 사서 덜 떨어지고. 네. 해서 비트코인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 똑같이, 떨어지는 거 덜, 올라가는 건 똑같이, 근데 요만큼 차이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덜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 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 수익률을 뛰어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분히 해 나가야지, 어떤 코인 샀는데 난 갑자기 3배 됐네? 왕! 그래서 지난달은 매매했는데 내가 세금이 안 들었고, 요번 달은 5분의 1 토막 나고
다음 달은 2배가 되고 그 다음 달은 뭐 4분의 1 토막 나고 이러면 그냥 시드 녹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매매를 지향하는지는 본인 자유입니다만 이런 거는 오락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라기보다는. 그래서 한번 높은 확률에 우리가 베팅을 좀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자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의 방식. 요거 올라가기 전에 우연하게 타가지고 먹었어.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저 올라가기 시작하네? 근데 내가 갈아타자마자 떨어져. 그럼 손실 많이 하려고 더 이러다가 이제 막 시대 녹아내린 다음에 이거 많이 하려고 마진 이러다가 그냥 시대 녹아내리는 경우가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파민 중독이죠, 이거는. 화이팅 하시고. 네. 그러니까 한번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빠른 시간에 돈을 잃었으니까 빠른 시간에 복구하겠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달 만에 빠르게 반토막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달 만에 복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가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잖아요. 아니야? 아니, 그래도 한 달 만에 2배 해드릴게. 이거는 사기꾼 아니야? 한 달 만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지만 또 나중 가면 또 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아무튼 그러면 좀 더 극단적으로 하자.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네. 이거 3분의 1 토막 나는 거 진짜 그냥 몇 번 갈아타면 3분의 1 토막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제가 3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제가 3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저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왜 와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됐으니까 한 달 만에 3배로 한 달 만에 원금까지 회복될까요? 한 달 만에 3배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제가 됩니다라고 하면 저 사기꾼인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잃었든 잃지 않았던 상관없이 수익을 걷어가는 거는 속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해서 이게 뭐 한 2년 3년 걸려서 뭐 예를 들어 뭐 2배를 만들었다. 2배 만들었다. 이 정도는 이제 어쨌든 뭐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아니면 뭐 불장 타이밍에 잘 맞게 들어왔다라고 친다면 뭐 짧은 시간에 뭐 이제 어쨌든 짧은 시간을 해봐야 이제 6개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수익률 높이고 뭐 이런 거는 어쨌든 가능한 건데 많이 잃는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내가 빨리 잃었으니까 빨리 복구해야지 이런 고리를 한번 끊어내고 내 투자가 잘못됐구나. 그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겠구나를 깨닫는 게 최우선입니다. 어쨌든 뭐 말이 길어졌는데 그냥 뭐 잔소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하는데 시간이 남으면 좀 재밌는 얘기를 네. 좀 할까 하는데 자 일단은 일봉으로만 잠깐 먼저 보면 제가 뭐 얼마에 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그 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지지받을 만한 곳을 이제 얘기했던 게 요 30일 요 중심선 네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추세선 해서 요 파란색 추세선이 뚫렸으니까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뚫렸기 때문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 추세선은 여기고 중심선 여기니까 여기서 꼬리를 다는 식의 형식으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요 위에서 지지받는 움직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는 게 제일 베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정도면 지지했다고 봐야 돼? 안 했다고 봐야 돼? 저는 지지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 저도 이 정도로 해서 올라가면 지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좁아지고 있죠. 네. 이게 옆으로 볼린저 밴드가 재밌는 지표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여기 상단선이랑 하단선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인 거예요. 이런 지표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좁혀도 이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볼린저 밴드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지표고 뭐 여기서 뭐 뚝 뭐 이렇게 바닥에서 사고 뭐 위에서 팔고 뭐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지표인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표준편차 플러스 2, 표준편차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볼린저 밴드는 강의도 많이 다뤘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중심선의 의미가 없어져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로 좀 많이 넓어가지고 좁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아래 위로 여전히 15% 되네요. 네. 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길게 가면 이렇게 좁아지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심선 기점으로 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 하단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쪽으로 들어오면 중심선의 의미가 없어져요. 네. 해서 단순히 중심선에서 지지받는다, 중심선 조금 떨어진다 요거보다는 내 생각에는 요거를 조금 더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추세선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해서 제일 베스트는 어쨌든 지금 올라가 버리거나, 안 그러면 옆으로 횡보해도 상관없어요. 횡보해도 상관없지만 없으니까 그냥 요거를 뚫지 않고, 요 라인을 뚫지 않고 올라가 버리는 게 베스트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내가 한 달 안에 이제 2억 간다고 해놨잖아. 네. 영상.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썸네일만 보고 생각하면은, 한 달 안에 2배 간다는 소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상을 보면, 네. 요 주봉 종가 마감을 위해서 됐을 경우, 라고 얘기하고 해놨잖아. 그렇죠. 근데 진짜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 많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시장에 고수는 없나 보네요. 이번 조정 맞춘 사람이 없네요. 또 시작해가지고, 네, 아무튼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대로 더 산다. 네. 그럼 뭐 떨어지면 어디서 지지받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일단 김프로가 말했던 58,000도 좀 유의미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요 하단선, 네. 하단선이 지금 한 55,000, 56,000 요 정도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서 떨어지면 요 하단선 자체가 한 5만, 6만 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파동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좀 파동 카운팅 되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카운팅이 정확하게 된다기보다는 보고 있던 것 중에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파동 카운팅을 네, 파동 카운팅을 지금 봤을 때 1, 2 하고서 3, 8을 여기까지 가고서 이렇게 지금 그럼 지금 떨어져야 되잖아. 4파가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가는 경우의 수도 보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55,000까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떨어져야 되네? 네, 이 가능성도 보고는 있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안 되네, 저거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68,000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7만 정도까지 가면 거의 없어지는 시나리오 네, 아니야? 그러면은 없는 시나리오예요.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만 거의 없어지잖아. 네. 그런 경우라면은 이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거죠. ABC? ABC로 끝났다. 끝났다. 네, 여기서 끝나고 이제 1, 2, 3, 4, 5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가지고 아직 파동상으로 뭐 55,000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조금 비트랑 여러 개 사긴 샀거든요. 사면서도 현금 비중 좀 남겨놓고서 산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고점 대비로 해가지고 한 25% 정도거든요. 25? 네.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횡보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ABC를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가지고 반감기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가능성 낮잖아. 크진 않죠. 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잘 짜시길 바라겠고, 그냥 제 매매 전략은 한결같아요.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산다. 이미 불장이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그냥 존버하는 게 낫다. 이번 달도 존버했으면, 비트코인 존버했으면 10% 수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달도 플러스여야 돼요. 물론 남은 며칠, 한 5일, 6일 동안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번 달도 플러스였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알트코인도 꽤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3월 초반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3월 비트코인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좀 떨어졌는데 요 구간에 알트코인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으로 들고 있어도 계좌 코인으로 들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어쨌든 플러스였어야 돼요. 아시겠죠? 솔라나가 월봉으로 48%네요. 네. 해서 한번 본인의 매매 전략이 맞는지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검토해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잔소리 그만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은 시간 타이밍을 보고 한번 끊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끊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상승일 때는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승일 때 보면 요 여기 저점을 계속 높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이제 이렇게 각도를 높여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보세요. 비트코인 차트나 이런 건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중요한 라인이 어떤 라인이 중요하냐. 요 라인이 중요하냐, 요 라인이 중요하냐. 그리고 그 라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되는 선이 제일 각도가 낮은 건 요 선. 요 선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어디랑 어디를 이해한 거죠? 여기랑 여기. 근데 요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죠, 사실. 네. 요거는 완전 장기 추세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장이 한참 끝나고 하락장이 딱 되고 나서 하락장이 어디서 지지받을 것인가? 하락장에서 끝에서 어디서 지지받을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되는 라인인 거고, 쉽게 네. 말하면. 그 다음에 봐야 될 라인은 요 라인. 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라인. 지금 빨간색 라인을 지지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라인. 그래서 요 파란색 라인에서 깨졌기 때문에 빨간색 라인까지 간다 이건 거예요. 그럼 이제 파란색 라인은 일단 지금은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파란색 라인은 이제 지워도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빨간색 라인, 요 두 개 라인 중에 어떤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냐가 지금 핵심이에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선이에요. 네, 해서 얘가 만약에 뚫리면 전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뚫리면. 근데 아직 모르죠. 네, 아직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횡보하다가 여기 닿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 빨간색 라인이 뚫리면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얘가 어쨌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번 불장에서. 그럼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 요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자, 로그로 보면은 좀 이제 요게 눈에 확 좀 들어오는데